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최근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하나둘 연락을 받으셨을 테고 이미 상당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불장을 경험하고 계신 지금, 그렇다면 이 불장은 언제 어디까지 갈지, 조정은 언제 그리고 어느 만큼 진행될지에 대해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4월과 5월에 놓쳐서는 안 될 이슈들과 IM머니가 바라보는 현 암호화폐 상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최대 이슈 두 가지를 뽑으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와 반감기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0일 현물 ETF 승인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이제 반감기 일정이 남았는데요. 어느덧 반감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반감기 일정은 체크하는 블록 시간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4월 20일쯤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감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 건너뛰고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후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었나입니다. 지금까지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반감기 이전 몇 주에서 몇 달 전 조정 혹은 횡보를 보여주다 여지없이 모든 반감기 이후 신고가를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갱신과는 달리 반감기 직전에 고점 갱신을 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반감기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익 실현을 위한 채굴업자의 매도 압력보다 ETF 승인 이후,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모든 ETF의 비트코인 매집량이 매도 물량을 압도하고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패턴은 이미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며 조정이 오더라도 그 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감기 이후 새로운 고점 돌파 시도 여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와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6월 15일 그리고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4월 15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때문에 매년 3월부터 4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은 미국인들에게는 세법상 가장 바쁜 기간이고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담이지만 중소규모의 회계사들은 딱 이 두 기간에 집중해서 1년치의 수입을 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가세를 준비하거나 시행을 앞둔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2014년도부터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또한 채굴,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레퍼럴 수익 등 거의 모든 암호화폐 자산 매각에 대한 양도 차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세율입니다. 암호화폐 세율은 다른 주식의 세율과 동일한데 단기 보유냐, 장기 보유냐, 개인이냐, 부부냐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긴 한데 최대 40% 가까이의 엄청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겐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세금 납부 기간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기사가 이쯤에 매년 나옵니다. 과거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3월과 9월의 수익률이 나머지 월보다 훨씬 저조하다는 점이 꼭 집어서 미국의 과세 기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개정되는 추세라 더욱 이 부분은 앞으로도 주목이 필요합니다.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은 SNS를 통해 5월 15일에 주목하라라고 했습니다.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 투자자는 보유자산을 공개하는 13F 파일링이라는 보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제출 마감일은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인 5월 15일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선두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흔히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직접 매집하여 투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투자자들이 그들의 현물 ETF, 즉 지수 추종 펀드라는 상품에 투자한 것이고 운용사들은 그 상품들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40조 원 이상의 자금들 중에 누가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그 정체가 5월 15일 앞서 말한 서류에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기관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매트 호건은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매번 100개씩 구매하여 미스터 100이라고 불리는 고래가 화제입니다. 1AY로 시작하는 지갑 주소를 가진 이 고래는 하루에도 수차례 100여 개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구매하고 개인 고래라고 보기에는 수량도 많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갑에는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중 에드워드 스노든이 얘기한 특정 국가가 아니냐는 추측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국가가 비트코인을 몰래 매입 중이며 올해 그 특정 국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러시아 혹은 카타르 국부펀드가 아니냐고 추측하는 가운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스터 100이 위에 해당 국가들 중 하나가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미스터 100의 매집 물량은 앞서 말한 대로 개인의 수준을 넘어 국가 단위의 세력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스터 100의 존재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개인과 기관 단위를 넘어 이제는 국가 단위의 세력이 개입 중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매집하는 비트코인은 단순히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매매 수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채굴 수량이 줄어드는 반감기와 더불어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최대한 지어 새롭게 떠오른 글로벌 자산인 비트코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이 촉발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와 최근 비트코인과 함께 최고점을 찍은 금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문이 무성했던 미스터 100은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아카미 업비트의 콜드월렛이라고 라벨링한 것으로 현재는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이 그렇듯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오기 마련이지만 만약 해당 이슈와 함께 조정이 오고 그리고 그 조정폭이 깊지 않다면 상승 이슈와 함께 더욱 탄력을 받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 대부분이 알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이전과 다른 상승장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온 뒤 그 자금은 이더로 또 그 자금은 알트로 빠르게 전환되는 순환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번에 비트코인 진입 자금은 오로지 비트코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연일 갱신한 만큼 이더리움도 그만큼 더 올라가야 한다고 보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트로의 순환매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다른 이슈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미처 못 간 알트들의 구간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이슈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잘 체크하여 어떻게 대응을 할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